지금 선생님이 감기에 걸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름 방과후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왔는데도 지금 교실 보면 아무도 없죠. 텅텅 비어있는 교실입니다. 방과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5명 있었는데 다 개인 사정으로 올 수 없다고 해서 선생님 혼자 남았고요. 크로마키를 펼쳐봤는데 특별히 뭐 찍을 건 없어서 그냥 다시 철거를 해야겠습니다. 그래도 정해진 방과후 시간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도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 학생은 한 명이라도 0명일지라도 끝까지 남은 시간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. 뭐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한 가지 책 소개하자면 선생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이에요.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고요.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당시에 기원전 463년?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도 400년 전이죠. 대략적으로. 그쯤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을 이야기로 담은 책이에요.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당할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쟁의 상황을 겪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전쟁 1, 2차 전쟁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연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이제 두 세력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.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이 두 전쟁을 모두 겪었죠. 그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이고요.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크라테스가 모종의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.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정에서의 항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. 이 사건에 대한 접근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모르겠어요.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거리두기를 하는 차원에서 대화 형식이 아니라 그 당시 법정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책을 쓴 게 있습니다.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으로 해서 아카네 출판사에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도 이제 정화막당인데 이제 2020년도에 이 판권이 아카넷으로 넘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EJ 북스에 있던 게 이제 아카넷으로 넘어갔어요. 두 가지 책을 통해서 각각 접근해 볼 수 있죠. 이 책은 플라톤이 대화문의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.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크세노폰이 쓴 책은 조금 더 간결하고 정리된 형태의 보고서 형식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역시 약간 주관이 조금 드러나는 편이고요. 굉장히 특이한 점이 똑같은 이 재판장 상황을 보면서도 두 사람의 이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. 책이 굉장히 많았으면 검증하기가 쉬웠을 텐데 딱 그 상황에 대한 역사적 텍스트가 그 두 권밖에 없는 겁니다. 크세노폰의 변론, 그 다음에 플라톤의 변론.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이 책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.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.